안녕하세요, 레이니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F4도 없고 구매한 것도 없어요. 지름도 없었어요. 사실 6월달 들어서 아직까지 뭐 실부터 부자재까지 아무것도 지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딱히 보여드릴 게 마땅한 게 없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지금 불금이기도 하고 금요일 밤이기도 하고 날도 요새 덥잖아요. 약간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하면서 뜨개 수다를 떨어볼까 해요. 이것은 저의 최애 기네스 맥주입니다. 기네스는 이렇게 따라 놓고서는 이 거품하고 맥주층이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기다렸다 마셔야 해요. 기네스 전용잔을 샀는데 한 캔이 다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어쨌든 거품과 맥주의 비율은 완벽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뜨개 수다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뜨개를 많이 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문어발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지금 그 캐미솔 넘버 4 걔는 뜨다가 풀었어요. 그 실이랑 그 도안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풀었고, 그거 빼고 또 지금 문어발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 있을 때 하루에 하나씩 정해서 뜨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영상을 조금 찍고 편집하고 뭐 주력으로 좀 더 뜨고 싶은 거 뜨고 뭐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잠깐씩 보여드리면, 고운 가디건은 이제 여기 주머니 만들기 시작했어요. 얘는 주머니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머니 깊이 정도만 더 뜨고 밑단 마무리하고 소매, 양쪽 소매 뜨고 그러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가디건이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여기가 진짜 넓잖아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 돼 있는 거. 그래서 진도가 진짜 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프릴 스웨터는 이런 상태입니다. 얘만 갖다 대면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한쪽 소매 완성했고요. 인스타에도 제가 이렇게 튜블러 바인드 한 거 그냥 올렸었죠. 한쪽 소매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바디는 지금 골반 정도? 골반 아니지, 허리 살짝 위? 바지 허리 정도까지 떴고, 한쪽 팔은 아직 코 안 주웠고 이런 상태고, 가장 완성에 가까운 게 지금 세일러예요. 세일러는 요렇게 지금 양쪽 소매 다 떴고, 바디만 지금 조금 더 뜨면 되거든요. 그리고 배색으로 쓰는 실은 요만큼, 스트라이프 쓰는 실은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 이게 13g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소매를 먼저 다 뜨고, 제가 이 실이 100g 밖에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양쪽 소매를 다 뜨고 그 다음에 바디를 다시 원통으로 뜨기 시작하면서 요 스트라이프 한 유닛 뜰 때 이 실 얼마 정도 드는지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7g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타이트하게 써도 앞으로 스트라이프가 2번이면은 이 배색 실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골반 정도 기장이기는 해요. 골반 정도 기장까지 오고, 제가 이 스트라이프 간격을 되게 넓게 잡았거든요. 이 실이 혹시 모질랄까봐. 그래서 딱 골반까지 뜨고, 지금 골반 기장이니까 스트라이프 2번 정도까지 뜨고 마무리하면은 기장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티된 한 겹으로 뜨고 있는 그라나다 숄은 지난번 이후로 진짜 진도가 1도 안 나갔어요. 얘는 진짜 이번 주에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이게 누티된 한 겹으로 뜨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수요일인가 엠버를 잡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그 엠버도 3.5mm로 뜨거든요. 그 가느다란 걸로 뜨는 배색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 목요일이 이 그라나다 숄의 날이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리 소매 분리하고 싶어가지고 엠버를 좀 달렸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도 손을 못 댔고, 엠버는 지금 여기 건너편에 침대 쪽 있는데 걔는 너무 이렇게 제가 좁은 케이블에다 껴놓고 쭈글쭈글한 상태라서 사진으로 제가 대체할게요. 딱 요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의 상태가 요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지금 뜨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아이리시 로버, 누티덴으로 뜨는 아이리시 로버 스웨터도 떠야 되고, 그리고 그 샬라님이 보여주셨던 베어로피 그 도안 있잖아요. 그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뜨려고 어쨌든 집에 있는 실을 이것저것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배색은 생각을 해뒀어요. 그리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지만 이렇게 스와치도 내서 말려뒀습니다. 심지어 얘는 끝에 코막음도 안 했어요. 이렇게 야매로 어쨌든 스와치를 떠뒀고, 그래서 떠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가장 무난하게 뜰 수 있는 요 세일러 스웨터를 뜨면서 잠깐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걸로만은. 거기다가 얘네들 하도 계속 보여드렸던 애들이라 이렇게 딱히 할 말도 지금은 별로 없어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바닥에서 촬영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침대로 올라왔어요. 그 아까 앉아있던 게 무슨 좌식 소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쓰던 건데 거기 앉아서 하면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창고방에서 꺼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바나님이 더블린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 더블린 쪽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 기네스 호수 있는 데를 사진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는
더블린 여행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한 5년 전? 5년 더 됐나봐.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7년 전에 제가 더블린에 여행을 갔었어요.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어떤 기준으로 여행 장소를 선택을 하세요? 저는 먹으러 가거든요. 거의 여행 가는 목적의 90%는 저는 먹으러 가요. 뭐가 먹고 싶은 게 있어야지 그 나라로 여행을 가요. 아니면 그 지역으로. 그런데 더블린은 살짝 틀렸어요. 그게 제가 아일랜드에 대한 로망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어요. 혹시 스칼렛이라는 소설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있잖아요. 거기서 그 비비안 리가 연기했던 스칼렛 오하라라는 캐릭터가 그 오하라 가문이 원래 아일랜드 출신인 걸로 나와요.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출신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스칼렛이라는 소설이 그 원작자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쓴 그 작가가 쓴 건 아니고 그 작가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른 작가분이 이제 후속편을 약간 그 원작에 대한 오마주 같은 느낌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배경이 아일랜드예요. 그 소설이. 그 스칼렛 오하라가 레트 버틀러랑 헤어지고 난 후에 이제 자기 고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가문의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영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결국에는 레트 버틀러랑 다시 잘 된다. 뭔가 약간 그런 내용인데 제가 어릴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진짜 아기 때 봤는데 옛날에는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기 때 봤는데 너무너무 그게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칼렛 오하라가 저의 약간 이상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 그러면 무조건 스칼렛 오하라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스칼렛 오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레트 버틀러.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후속편 소설이 그 두 명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배경이 또 막 아일랜드니까 그때 어릴 때는 뭐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는 알아도 아일랜드라는 거는 약간 되게 친숙하지 않은? 그래서 약간 더 신기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그 아일랜드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가 타이타닉 있잖아요, 영화. 거기서 보면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그 잭이라는 인물이 거기서도 그 사람도 약간 아일랜드 출신이었나? 뭐 그랬나?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서 한동안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에 3등선 객실?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그런 객실에 그런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그 지하 선실에서 바이올린이랑 막 그런 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춤판을 벌여요. 근데 그 음악이랑 그런 게 너무 흥겹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또 한번 꽂혔어요. 아, 아일랜드 되게 뭔가 가보고 싶다. 2차적으로 꽂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음주의 세계에 빠졌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 기네스 이거를 그때 이태원이었나? 뭐 그런 쪽에 바 같은 데서 이 기네스 생맥주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크림 생맥주 이런 것도 없을 때였는데 거품도 너무 크리미하고 막 탄산이 세지도 않고, 근데 약간 그 맥주의 쌉싸름한 맛은 있고, 그리고 막 향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맥주는 과연 어느 나라의 맥주일까? 그때 아일랜드 술이래. 호감도 또 올라갔죠. 그래서 나중에 유럽 여행을 가면은 나는 꼭 아일랜드를 가봐야지, 아일랜드를 가야지 막 이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게 영화 원스 아시죠? 그게 배경이 더블린이잖아요. 아이고, 실이 감아놓은 게 다 꼬이고 난리 났네. 그 영화를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전에 그 덕질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막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진짜 되게 심각한 몸치거든요. 그래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이런 거에 되게 엄청나게 로망이 있어요. 그런 거에 되게 로망이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도 약간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나오는 영화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일단 장르를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스텝업 시리즈 같은 그런 스트리트 댄스 하는 그런 것도 완전 다 봤고, 됐다. 그리고 막 옛날에 시스터 액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고, 디즈니 만화 영화도 그게 좋았던 게 거기 나오는 OST랑 이런 게 너무 좋아서 특히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원스 그 영화가 완전 심장에 와서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그 OST도 엄청 듣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럼 아일랜드 중에서도 더블린에 가야겠다, 이 생각에 이렇게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 비슷한 즈음에 P.S. I Love You라는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게 힐러리 스웬크랑, 힐러리 스웬크 맞나? 힐러리 스웬크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힐러리 스웬크랑 그 300에 나왔던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어. 어쨌든 그 사람이랑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그 둘이 처음 만나는 게 이제 그 300 주인공이었던 그 남자 주인공이 아일랜드 출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아일랜드 남자와 뉴욕 여자의 이를테면 로맨스 영화 같은 식인 거죠. 그런 건데, 거기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가 아일랜드의 히스 언덕, 히스 언덕? 히스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일랜드의 작은 잡초가 이렇게 낮은 관목이 우거진 그런 자연 풍경에서 둘이 처음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펍에 가서 기네스를 마시고, 거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같이 막 음악 연주하고 막 춤추고 이런 장면이 나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저거를 찍은 데가 어딘지를 막 알아봤어. 그랬더니 위클로우 마운틴에서 촬영을 했대요. 근데 거기가 또 더블린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간다. 나 무조건 더블린 간다. 가서 목적은 딱 두 가지였어요. 가서 기네스를 마셔야지. 그리고 더블린에 있는 펍에서 아이리쉬 음악 연주하는 걸 들어야지. 목적은 딱 그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다른 목적은 없었어. 그래서 더블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뭐 거기 유명한 명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 하나 더 있었다. 그 영화 PS I Love You랑 원스에 나왔던 장소를 가봐야지. 이렇게 세 개였어요. 그렇게 세 개니까는 나머지는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더블린에 뭐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뭐 어디 갈 만한 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더블린 직항이 없었나? 아니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더블린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오기 전에 런던으로 가서,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이렇게 또 막 그 근처로 여행을 잡고 간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일정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우리 한국 들어오기 전에 런던에서 만나서 며칠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한국 들어오자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이제 일단 런던을 왕복으로 끊고, 런던에서 더블린까지는 비행기도 되게 자주 있고 시간 간격도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치면은 약간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느낌? 비행 시간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걸렸나?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비행기 간격도 짧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런던을 왕복으로 끊고 런던에서 더블린 가는 거를 왕복으로 끊고 그렇게 했는데, 아, 그때 이제 혼자 갔거든요. 저는 원래 여행 혼자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가면은 진짜 여행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맞춰줘야 되는 것도 피곤하고, 그리고 약간 휴가 일정이나 그거 자체를 막 맞추는 거가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가서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전 바쁘게 여행 다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가면은 막 한 도시에서 막 일주일 열흘씩 그냥 그 도시에만 있고 막 이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도 그냥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런던에서 내려서 이제 더블린 가는 비행기를 다시 타고 도착하니까는 공항에서 내려서 그 공항 리무진 버스 같은 거 타고 이제 더블린 시내로 들어가니까는 밤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도착하는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더블린도 호텔비가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거기 이제 관광객들도 많고 관광산업도 되게 발달해 있고 그런 데니까는. 근데 도착하고 밤 11시에 도착하면은 이제 보통 체크아웃 11시니까는 나는 진짜 거의 가서 그날 하루는 물론 호텔에서 잠만 자겠지만 잠만 자는 건데 하루치 숙박비를 다 내야 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숙소를 알아보니까는 더블린에 약간 그런 호스텔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나름 되게 큰 호스텔이 1인실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잡았어요. 거기를 잡고, 근데 그때 거기가 하루 하는 거보다 이틀 있는 게 더 쌌어. 그리고 제가 도착했던 날이 토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보통 호텔들이 주말 요금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호스텔에서도 2박을 하면은 뭐 요금이 할인되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런 데다가 그렇게 2박을 하고 월요일날 호텔로 옮기면은 주중이어갖고 요금이 조금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어차피 1인실에 있으니까는 여기서 2박을 묵고 그 다음에 호텔로 옮기면 되지 뭐.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를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숙소를 잡았던 지역이
더블린 시내 중심가가 아니고 약간 외곽 쪽이에요. 약간 외곽 쪽인데 스미스필드였나? 그래서 약간 외곽 쪽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호스텔 자체는 되게 크고 뭐 배낭여행객들도 많고 유명한 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나는 분명히 1인실을 예약을 했는데 방 너 여기 가면 돼 그러고 방 키를 줘가지고 갔는데 4베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2층 침대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죠, 프론트 데스크로. 그래서 이거 뭐냐 이러면서, 나는 1인실 예약했는데 왜 나를 이거 4베드룸을 줘? 이랬더니, 그래서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1인실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방이 다 찼어 이러면서 근데 거기 어차피 비어있고 사람 안 받을 거니까는 그냥 네가 그냥 그거 혼자 쓰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살짝 빈정이 상했죠. 도착하는 날은 갈 때 이상하게 가봤네.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냐면 계속 비행기만 탄 거잖아요. 서울에서 런던까지 가고 런던에서 또 다시 아일랜드까지, 더블린까지 간 거니까, 계속 비행기만 탄 거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씨 그럼 어차피 나 여기서 잠밖에 더 자겠냐 이러고서는 그냥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그러고 거기서 1박을 더 하고, 뭐 그 다음날도 피곤해가지고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는 호스텔이라서 어차피 막 뭐 조식이 나오는 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호텔을 옮기면서도 그 옮긴 호텔이 조식은 약간 그냥 소소하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그 아침 식사 미포함으로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있는 동안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는, 제가 평소에는 아침 잘 안 먹는데 여행 가면은 저는 진짜 새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디저트까지 다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근처 카페나 그런 데를 탐방을 해보자. 그래갖고 그냥 일어나서 슬렁슬렁 걸어서 나갔어요. 걸어서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카페 같은 데가 은근 사람들이 계속 거기 들어가서 뭐 빵 같은 것도 사서 나오고 막 커피도 사서 나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슬쩍 봤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메뉴는 뻔하죠. 뭐 스콘이랑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있고 오믈렛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있는데, 그날 처음 제가 간 날 제일 처음 시켜 먹었던 게 그릭 요거트 있잖아요. 그릭 요거트에 홈메이드 그래놀라, 그러니까 가게에서 직접 구운 로스팅한 그래놀라였던 것 같아. 홈메이드 그래놀라에다가 루바브 콤포트, 스트로베리랑 루바브 콤포트, 그거를 얹어 갖고 나오는 거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집이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더블린에 그 도착한 날 밤 10시에 11시에 도착한 거 포함해가지고 한 14일 있었어요. 맨날 그 집 가서 아침 먹었어. 맨날 그 집 가서 아침 먹었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지? 제가 시를 되게 그지같이 감았나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더블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보통 그렇게 해외 가면 어쨌든 간에 내가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 이제 가서 막 알아보니까는 그 시티센터? 뭐 투어리스트 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만들면 된대요.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역 같은 데서 그냥 뽑을 수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거기 가면 그래도 뭔가 더블린에 대한 그 투어리스트 센터 같은 데 가면 지도도 있고 뭐 그런 어쨌든 뭐 볼만한 거랑 그런 거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더블린 시티 패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를 쓰면은 거기 있는 관광지 같은 것들 중에 무료 입장되는 것도 되게 많고, 이렇게 뭐 레스토랑이나 펍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뭐 프리 디저트 아니면은 뭐 메인 메뉴 시키면은 사이드 메뉴 하나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음료 같은 거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는 꽤 알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1일권, 3일권, 5일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때 3일권을 끊었어요. 그러면 그 3일 동안은 교통비도 그걸로 다 됐나?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통비는 교통카드 따로 했어야 되고, 어쨌든 이것저것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 더블린에서 맞는 첫 번째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네스를 마셔야죠. 기네스를 마시러 간 거니까. 그래서 거기 안내 책자에서 펍 있는 부분을 제일 먼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펍 이름이 뭐였더라? 뱅크였나? 어쨌든 이렇게 막 펍 되게 많은 거리가 있어요. 그 펍이 모여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거기 관광객들도 되게 많고, 근데 거기에 나름 되게 크고 유명한 펍이래요. 그래 그럼 일단 여기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안에는 되게 삐까뻔쩍해요. 엄청 막 좋고 그랬어. 근데 저는 그 펍에서 좀 되게 실망을 했어요. 일단 기네스는 되게 맛있었거든요. 기네스도 되게 맛있었고, 기네스 마시면서 저녁으로 간단하게 그냥 뭐 먹었는데, 그날 갔던 데는 그냥 뭐 클럽 샌드위치 이런 거랑 뭐 로스트 비프랑 메쉬 포테이토랑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음식은 뭐 그렇게 썩 맛있지 않았고, 맥주야 뭐 당연히 기네스야 맛있었지만, 저는 모든 아일랜드의 펍이 다 그런 아이리시 음악 공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펍에서도 아이리시 연주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우리나라에 옛날에 바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팝송 부르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공연을 하고, 심지어 그 바가 너무 크니까는 그 공연하는 무대가 안 보이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 2층으로 되어 있는 바도 있고 막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스피커로 오디오로 나오고, 이렇게 조그만 텔레비전 같은 모니터 같은 게 달려있어서 그 모니터 화면으로 봐야 돼. 아니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일종의 라이브 공연을 보고 그 흥겨운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 느낌이 아닌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한 이틀 동안, 이틀 3일 동안 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펍을 몇 군데를 갔는데 다 똑같이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실망했어요. 그때 되게 실망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가 되게 좋았던 거는 일단 제가 갔을 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맘때쯤 갔거든요. 이맘때쯤 갔는데 내가 상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일랜드의 느낌이 막 비 오고 흐리고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날씨 너무 화창하고 좋고 뭐 잠깐 비 오다가도 또 금방 끝이고 그리고 화창하고 좋은데 막 한국처럼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되게 친절했어요. 그게 오버해서 과하게 막 하는 부담스러운 친절함이 아니라 그냥 되게 우러나서 하는 친절함 같은 느낌? 친근함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도착해서 첫날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시티센터 갈 때는 아예 모르는 동네니까는 걸어갈 생각을 못하고 버스 노선을 검색을 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제 유럽 쪽은 이렇게 그 존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탈 때 그 몇 존 뭐 약간 이런 거 얘기하고 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가지고 나 그 투어리스트 센터, 시티 센터 갈 거다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그럼 얼마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돈을 내고 탔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는 풍경만 봐도 그때 신기하죠. 여기 내가 처음 온 동네니까. 그래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내가 내려야 될 정류소에 이렇게 딱 버스가 서니까는 아저씨가 차를 세워놓고서는 나를 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 누구를 이렇게 막 불러서 뭐지? 누구를 부르지? 그랬는데 보니까는 버스기사 아저씨가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르면서 너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러고서는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번 제가 동물원에를 갔어요. 더블린 주를 갔는데 그때도 이제 걸어가기는 조금 먼 거리인 것 같아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가지고 더블린 주에 갈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얼마라고 그래서 돈을 내고 더블린도 2층 버스 막 있거든요. 2층 버스 타면 또 2층 가고 싶잖아요. 2층 가서 그때 사람 별로 없어갖고 2층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구경하면서 신나하다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제가 한 정거장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정거장 지나치고 나서 이렇게 도로 표지판에 더블린 주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는 거 보고서 아, 나 지나쳤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후다닥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그 내리는 벨 이렇게 누르니까는 기사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너 아까 안 내렸냐고, 너 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근처니까는 걸어가면 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신호대기 해갖고 서 있었거든요. 일로 막 오래요. 불러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아까 네가 전 정거장에서 내렸으면은 그 동물원 쪽으로 통하는 입구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내리면은 그거를 찾기가 힘들 거다. 그런데 전 정거장까지 거슬러 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내려서 길 건너서 그러면은 공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샛길 같은 게 계단 같은 게 있으니까는 그거 올라가서 그냥 공원을 가로질러 가면은 그 동물원 입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내리는 문 쪽으로 갔죠. 그리고 정류장에 와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쪽으로 이렇게 갔죠. 그때 마침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길을 건너는데 그 마치 버스도 저를 내려주고 그 신호에 걸려갖고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니까는
기사 아저씨가 앞문을 열더니 또 막 나를 불러가지고 그 공원 들어가는 입구 있는 계단 있는 데를 막 손으로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저기라고, 저기로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되게 소소한 친절들? 그런 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틀을 호스텔에서 묵고 호텔로 이제 숙소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호스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가방이 크니까는 짐이 있고 그러니까는 호텔을 이제 멀리 있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뭐 제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유명한 랜드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관광할 것도 아닌데 왠지 이렇게 번화가 쪽에 가면 좀 시끄럽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았어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위치에 있는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보통 체크아웃 시간은 11시고 체크인 시간은 2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뜨니까는 그러면은 프론트 데스크에다가 가방을 맡겨놓고서는 뭐 점심 먹고 구경하고 놀다 들어오면 되겠다 이러고서는 가서 체크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더니 마침 너 그 방이 비어 있으니까는 너만 괜찮으면은 지금 그냥 바로 체크인해서 들어가서 짐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저야 땡큐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가서 짐을 놓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딱 숙소에 들어갔는데, 방에 딱 그 카드키를 댔는데 계속 이상한 삐삐삐빅 소리만 나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문이 안 열리지 이러면서 몇 번을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프론트 데스크에 가가지고 이상하다, 나 방 키가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방 키를 스캔해갖고 조회를 해보더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너가 아까 체크인 할 때 너한테 방을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 체크인 한 직원이.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네 방을 그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그러면서 가보니까는 그 짐 안 풀러놓고 그냥 캐리어 하나만 그냥 그렇게 있길래 우리가 그 방으로 짐 올려놨는데 괜찮냐고, 그러면서 그 방에 다른 손님 아직 투숙하는 손님 없으니까는 혹시 뭐 네가 그 짐 말고 다른 게 더 있었거나 풀러놨었던 게 있으면은 들어가서 챙겨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 거는 없다고, 그냥 가방 그대로 있었던 거 맞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고서는 새로 바뀐 키를 받고서는 갔는데 너무 좋은 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 꼭대기층에, 뭐 그 호텔이 5성급 뭐 이런 데는 아니니까 막 스위트라고 해봤자 막 무슨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는 아닌데, 진짜 나 혼자 갔는데 막 킹 사이즈 베드 2개에다가 막 어쨌든 뭐 이렇게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 있고 드레스룸 있고 뭐 이렇게 샤워실 앞에 파우더룸도 따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썸머타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한참 놀고 막 이러고 들어갔으니까 저녁도 먹고 그러고 갔으니까는 9시쯤 됐는데, 그제서야 이제 스물스물 해가 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신나가지고 딱 그 테라스에 나가서 보는데 그냥 그 더블린 도시 풍경이 이렇게 쫙 보이면서 지붕들이 약간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들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노을이 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제가 운명의 펍을 만납니다. 이제 그날 오전에 호텔에서 그렇게 가방을 놓고서는
나오면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를 들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제가 아침 먹었던 카페는 아니고, 이렇게 그 전에 호스텔 있을 때도 아침 먹고 다시 호스텔 들어와서 그날 어디 갈까? 약간 노선, 이렇게 동선이랑 약간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러고 다시 나오면서 그 근처에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카페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 유리에다가 그림 그려놓은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거기를 첫날 갔는데 커피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를 이틀 이제 연속 갔죠. 이틀 연속 가고, 이제 그 호텔 그렇게 호텔에 그 체크인 했던 날이 3일째 간 건데, 이제 그때 동양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닌 루트에서는 동양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관광객으로 온 사람은. 그랬는데, 또 심지어 제가 그때 머리가 금발이었어요. 탈색해가지고 진짜 거의 100발에 가까운 금발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뿌리가 자라니까는 살짝 애쉬 컬러를 입혔다가 그 색깔이 조금 빠지면서 되게 아무튼 오묘한 색깔의 금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키도 크죠. 동양 사람 치고 키도 크죠. 그리고 막 눈은 까만데 애가 머리는 금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버스 타고 트램 같은 거 타고 그러면은 특히 애기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었거든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동양 사람 같기도 하고 서양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머리는 금발이고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었는데,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도 제가 기억에 남았나 봐요. 이렇게 3일 연속 금발머리 동양 애가 이렇게 오니까. 그날도 커피를 이렇게 사는데 저한테 그날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가 왔냐고, 관광 왔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너 직업이 뭐 아티스트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냥 회사원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막 이러더니,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기서 파티가 열릴 거래요. 그러니까는 괜찮으면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파티고, 뭐 그러니까는 너 괜찮으면 놀러와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줬어요. 자기도 갈 거니까는 이렇게 오면은 자기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받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호텔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는, 원래는 거기가 사방이 다 이렇게 통유리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카페 옆에 그 커뮤니티 센터의 로비 같은 그런 곳도. 그래서 가끔 커피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애기들 그림 수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갈 때 보니까는 그 창문을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다 어둡게 막아놓고 안에서 진짜로 이렇게 막 클럽 음악 같은 게 이렇게 막 쿵쿵쿵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녁에 딱히 할 일도 없고 가볼까? 그러면서. 근데 일단 그래도 나름 클럽인데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뭐 관광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려니까는 그냥 청바지에다가 후디 입고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숙소에 가서 일단 옷을 갈아입고 눈에 선 좀 긋고 그러고 가자. 그러고서는 호텔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방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에서 기뻐하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눈에 선을 좀 긋고 이제 신나는 기분으로 이제 그 파티에 가려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제가 있던 호텔이 거기가 스미스필드 약간 그 무슨 광장 같은 식이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광장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있던 호텔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있던 호텔이 요쯤에 있었고,
이쪽에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큰 대로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옷 갈아입고 여기로 이렇게 다시 가면 되는데, 딱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게 제가 그 영화에서 봤던 흥겨운 아이리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봤더니 요쪽에 모퉁이에 이렇게 되게 조그만 펍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되게 흥겨운 소리가 들리니까는 무작정 글로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조그만 펍이에요. 진짜 조그만 펍에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있는데 들어가는 딱 그 바로 입구 옆에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 뭐 드럼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드럼 같은 거 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관악기 같은 거, 제가 그 악기 이름 잘 모르니까 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코디언 비슷한 것도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냥 거기가 이렇게 테이블 하나 있고 이렇게 삥 둘러갖고 의자 있고 그래서 앉아서 술 마시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간간히 맥주도 마셔가면서 막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주랑 그 분위기가 제가 영화에서 봤던, 보고 싶었던 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바로 정말 코앞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그 바에서 기네스를 한 잔 시키고 딱 바에 기대가지고 계속 그 연주를 들었어요. 진짜 너무 막 흥겨워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발로 박자 맞추고 막 이러면서 막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었는데 몇 곡이 이제 끝났죠. 몇 곡이 막 끝났는데 거기서 바이올린 키시던 좀 나이 지긋하신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바로 맥주를 주문하러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또 되게 희한한 게 그분이 나오니까는 또 좀 있다가 어떤 분이 가가지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앉아갖고 채워갖고 또 막 다시 연주를 해. 근데 그분이 이제 맥주를 시키고 맥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연 즐기고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너 진짜 되게 즐기는 것 같고 되게 신나 보인다고. 그래서 나 여기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되게 놀라면서 너 여기를 몰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 몰라 이러면서 여기 유명한 데야? 그랬더니 여기가 그 아이리쉬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유명한 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보라고 한쪽 벽면을 가리키는데 진짜 거기 한쪽 벽면에 빽빽하게 연주자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나름 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다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몰랐다고 나는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에서 아이리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꼭 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호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호주 사람이고 자기 호주에서 원래 선생님 했었는데 아이리시 음악 자기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안식년이어가지고 여기서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휴가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뭐 쟤는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쟤네 둘이 형제고 뭐 저 사람은 프랑스에서 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팀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현지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해외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즉흥으로 모여갖고 같이 합을 맞추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펍이 밤 12시가 되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날 10시 좀 안 돼서 들어가서 12시에 문 닫을 때까지 그 펍에 있었어요. 계속 기네스 마시면서 연주 들으면서. 그러다가 그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형제 2명이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또 각자 자기 여자친구랑 해서 이렇게 6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 둘은 연주를 하고 여자친구랑 부모님은 옆에서 그냥 듣고 같이 이렇게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님이라는 분이 이제 말 걸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자기네들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네덜란드 와봤냐고, 안 가봤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나중에 올 때 연락하라고, 그분들이 거기서 약간 B&B 같은 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연락하고 오라고, 그러면서 명함 이렇게 막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블린을 떠나기 전까지 열흘 동안 진짜 맨날 갔어요. 그 펍을. 저녁 되게 대충 간단하게 먹고, 거기가 저녁 6시쯤 뭐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6시, 7시쯤 가가지고 밤에 문 닫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렇게 맨날 가니까는 이제 주인 아저씨도 알아보고, 거기 단골 손님처럼 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동네 할아버지였어. 근데 머리도 하얗고요. 수염도 하얀 수염을 이렇게 막 되게 좀 길게 길렀어요. 머리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수염도 좀 그렇게 길고, 머리는 약간 좀 대머리인데 뒷머리만 있고 앞머리 없는 대머리인데 머리도 하얗고, 근데 청바지에다 청자켓으로 이렇게 청청으로 맞춰 입고, 그 할아버지도 맨날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는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뭐 몇십 년 단골이래요. 자기가 여기 몇십 년 단골인데, 예전에 여기에 동양 여자의 한 명이 그 바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걔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걔 말고는 여기 펍에 동양 사람이 온 적이 없대요. 특히 손님으로 온 거는 자기가 다니면서 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되게 럭키걸이라고, 여기를 어떻게 찾았냐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 들려서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 럭키걸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기념으로 기네스를 한 잔 사주겠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기네스를 이제 한 잔을 사줬어요. 그렇게 해서 말을 트게 되고, 그 다음부터 가면은 항상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왔냐고, 그래서 이제 이름 처음에 물어보실 때 제 이름이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제가 성이 조씨라서 그냥 조라고 부르라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제 이름의 이니셜 중에 K가 들어가서 K라고 부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때도 조라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그럼 딱 저 들어가면은 조 왔냐고 이러면서, 너 오늘 기네스 마셨니? 그래서 아니 아직 안 마셨어요. 그러면은 아일랜드 왔으면은 기네스를 마셔야지 이러면서 기네스를 먼저 한 잔을 시켜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같이 공연 이렇게 막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가 그렇게 막 해외에서 아일랜드 음악
전통, 그 아일랜드 전통 음악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일랜드 민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연주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반 정도는 그런 사람이고 반 정도는 정말 동네 주민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랑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거기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둘이 부자 관계인데 저 아버지가 저 아들을 아주 아기 때만 4살, 5살 때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아버지 연주하는 동안 옆에서 보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렇게 커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아이고, 죄송해요. 아버지랑 같이 연주를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막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약간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술도 좀 마시고 흥이 이렇게 돋으면은 갑자기 누구를 막 불러요. 다 아는 사이인가 봐. 막 어떤 여자분을 막 불러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와요. 그러면 너 노래 한 곡 해?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뭐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아일랜드 민요 같은 건 것 같아. 그 노래를 막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막 있다가 탭댄스 비슷한 그런 이렇게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싹 갈라지면서 이렇게 스테이지처럼 자리를 만들어줘요. 조그맣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춰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러면 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이랑 또 같이 춤을 춰요. 아, 진짜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진짜 거기를 계속 갔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그 펍 사장님이 빌 클린턴 닮았었거든요. 제가 맨날 가고 막 이러니까는, 너 더블린에서 살고 싶으면은 자기네 가게 와서 일하라고, 잘 취직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아,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다고, 내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막 이랬는데, 그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았어야 됐어. 지금도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아, 그때 거기 눌러 앉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더블린 가면은 꼭 가는 관광 코스 있잖아요. 기네스 맥주 공장. 제가 기네스를 마시러 갔는데 기네스 맥주 공장을 안 갈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 맥주 따르면은 이렇게 맥주 따른 증명서 같은 거 주거든요. 그것도 있다고 막. 아, 그거 있으면 다 된 거라고, 취직시켜주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펍을 만났던 게 진짜 운명이었고, 진짜 그 펍이 인생 펍이었고, 아직도 거기를 가고 싶어서 더블린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분들 말고도 되게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갔을 때.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위클로우 마운틴은 국립공원이어갖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저 혼자서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일치기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갔는데, 혼자 온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죠. 다들 이렇게 뭐 부부도 있었고 연인도 있었고, 이렇게 뭐 유럽 다른 지역 쪽에서 온 이렇게 뭐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이렇게 막 그룹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니까는 그냥 조용히 구경하고 뭐 그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당 있는데 어디다가 풀어주고서는 밥 먹고 몇 시까지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거한 거를 먹고 싶지는 않아서 보니까는 약간 티룸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구운 뭐 스콘이랑 간단한 샌드위치랑 이렇게 티 파는 데가,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스콘이랑 티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한 부부가 이렇게 저를 보더니
괜찮으면은 자기들이랑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저도 혼자 심심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우리 투어 버스에 탄 거를 저도 봤었거든요. 그분들도 아마 이제 저를 봤겠죠. 그 투어 버스에 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말을 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은 미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루이지애나 쪽에서. 근데 그 더블린도 약간 브리티시 악센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어 말고 게일어라고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펍에서 만났다는 그 청청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말을 더 이렇게 많이 쓰시나 봐요. 약간 우리나라 말로 치면 사투리 같은 거? 근데 그래서 발음이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깔끔한,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너무나 깔끔한 미국식 영어인 거예요. 그 루이지애나면은 남부 쪽이니까는 약간 그 남부 사투리가 있을 법도 한데 너무나 깔끔한 미국 영어인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알고 보니까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그 남편분은 기장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정석의 그 표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직업의 분들이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동양 사람이고 막 이러니까는 나를 배려해서 좀 약간 되게 천천히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뭐 혼자 왔냐, 뭐 어쩌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그 나중에는 이렇게 다 먹고서는 계산하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제 것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아니 그냥 그러면서 얼마 안 나왔다고. 실제로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은 그냥 그 마음이 되게 고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 투어를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에서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버스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제가 이쪽에 앉고 그분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한 자리 뒤에 건너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릴 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딱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먼저 나가게 하고 이렇게 뒤에서 잠깐 이렇게 뒷사람들이 막 밀치고 나오지 못하게. 왜냐면은 그 버스 맨 뒷자리에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인지 어딘지에서 온 고등학생 무리 애들이 있었는데 그 나이 때 애들이 이렇게 좀 신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뒷자리에 막 다 모여 앉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이제 그 관광 스팟 같은 데서 이렇게 탁탁 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갑자기 확 하고 뛰어나올 때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딱 내릴 때 뒤에서 길을 이렇게 딱 블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먼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딱 블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스팟 같은데 이렇게 설 때마다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혼자 갔고 이제 그때 뭐 저는 셀카봉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땐 그게 그렇게 흔하게 막 들고 다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니까는 더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러면 두 분도 같이 제가 찍어드리겠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배려인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한 번은 호스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더블린 시내에서 이렇게 기차 다트라고 시외로 가는 그 지상 기차 같은 거 그거 타고 좀 가야 되는 건데 지역인데 뭐 서울에서 인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거기를 갔어요. 거기가 약간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그냥 동네 골목 구경하는 거랑 남의 집 대문 구경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문이 되게 다 예뻐요. 뭐랄까 집집마다 문이 현관문이 다 되게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엄청 구경하고 다녔는데 그날도 호수에 가서도 바닷가 구경도 좀 하고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집들이 쫙 있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 구경도 하고 한참 보다가 내려와서 거기가 바닷가인데 이렇게 막 모래사장 있는 바닷가가 아니고 등대 있고 선착장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막 어선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피시마켓도 되게 큰 게 있는데 제가 위에서 놀다가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피시마켓은 다 문을 닫아갖고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 피시마켓이 있으니까 그 옆에 그런 그 씨푸드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저녁을 먹고 오늘은 가야겠다. 저녁을 먹고 가야겠다. 그러고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메뉴도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쭉 보다가 한 군데가 이렇게 뭐 12몬키스였나? 7몬키스였나?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더블린에서 지정한 뭐 올해 레스토랑상 뭐 몇 년도 막 거기에 이렇게 다 올랐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약간 되게 신빙성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또 혼자 다니면서도 되게 잘 먹고 다녀요. 그래서 하프 랍스터를 시키고 하우스 와인도 한 잔 시키고 그 다음에 전식으로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씨푸드 플래터 같은 것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되게 혼자서 신이 나가지고 또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와인 한 모금 마시고 막 음식 먹고 또 이제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뭐 관광객도 있고 동네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랬겠죠? 근데 막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옆 테이블에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러면서 너 혼자 왔냐고. 그래서 혼자 왔다고 그랬더니 혼자 여행 중인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되게 브레이브 걸이라고 막 이러면서 뭐 무섭지는 않니? 뭐 외롭지는 않니? 뭐 더블린 와서 뭐 어디 가봤니?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대답을 하는데 이제 자기 딸이 혼자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은 아시아 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어딜 갔냐고 그랬더니 일본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혼자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너를 보니까는 이렇게 혼자서도 다니면서 혼자서도 되게 즐겁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서 자기 딸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놓인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막 이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그분들이 먼저 식사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뭐 즐겁게 여행해라. 그래서 고맙다. 잘 가시라. 그러고 인사를 하고 이제 저는 남은 밥을 이제 막 마저 먹고 있었죠. 근데 밥을 다 먹었는데 이제 가서 빌 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디저트를 제 앞에다 이렇게 탁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뭐 이렇게 누구 이름 대면서 누가 계산하고 갔어? 너 주래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군데? 그랬더니 아까 네 옆에서 그 식사하던 그분?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는 그 옆에 식사하시던 그 커플이 그 아주머니가 본인들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이제 제 뭐 디저트 시켰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서는 그러면은 이거 제 주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셔가지고 직접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대신 맛있게 먹고 쪽지 써가지고 그 캐셔한테
아, 혹시 다음에 그분들 오시면은 이거 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어 이러면서 또 와 이래갖고 알겠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기저기 또 나름 다니느라 다시 가지는 못했어요. 더블린에 있는 동안에 그 레스토랑을. 근데 거기도 되게 맛있었고 더블린에서도 전반적으로 음식 되게 맛있었어요. 음식 되게 맛있었고 약간 되게 우연치 않게 그런 좋은 분들을 되게 우연히 스치면서 많이 만나서 그래서 그 도시가 더 되게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블린 다시 가고 싶어요. 그 바나님이 아란섬이 더블린 그 아일랜드 쪽에 있는 거라고 막 거기 가면은 이렇게 양털로 실 잡고 실 스피닝하고 막 이런 체험 있다고 그것도 너무 해보고 싶고 해지오그도 아일랜드 거잖아요. 가서 해지오그랑 약간 이런 것도 구경하고 싶고 그래요. 네, 오늘은 이렇게 F5도 없이 윗속에도 대강대강 하면서 썰로만 어떻게 영상 한 편을 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넘긴 제 자신이 매우 기특하네요. 참 별거 아닌 시덥잖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뜨개 친구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쿠키 영상 이어집니다. 6월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초보 주제에 골라도 이런 걸 고릅니다. 말려보지만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짜투리실을 소진할 기회라며 매우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털실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왜? 애들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감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냐? 우리 집에 항상 털실 굴러다녔거든. 아 진짜? 응. 왜? 옛날에 엄마 뜨겠었어. 아 정말? 응. 외숙모가? 응. 우리 엄마 미국에서 옷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아 하긴 우리 엄마도 했었어. 응. 근데 지금 나보고 너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엄마 옛날에 뜨개 했잖아 그랬더니 엄마 내가? 막 이래서 아니 나 뜨개 바지도 만들어서 입혀주고 그랬잖아 엄마가. 근데 나도 그랬더니 우리 엄마 뜨개 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 아니 나는 본 기억도 있거든. 아, 근데 어느 순간 철이 드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그 애착담요 같은 게 하나 있어. 아 하긴 좀 외숙모는 그런 것도 하셨었겠다.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어. 근데 이렇게 해갖고 사람 목을 감쌀 만큼 양이 나와? 나와. 그냥 두껍게 안 할 거잖아. 어차피. 걱정 막. 그리고 하다가 네가 풀릴 수도 있어. 너는 왜 네가 이걸로 완성할 거라고 자신해? 아니 많이 풀지 않을 정도로 조심조심 뜰게. 이거를 보통 이렇게 가운데 꼬다리에서 뽑아 쓰는 게 편해. 그럼 줄줄 나거든. 너 코 잡을 줄은 안다고 그랬지? 야 그럼 보니까 하는 거지. 엄지손가락으로 짧은 게 오고 여기가 긴 게 왔지.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 이렇게 있잖아. 이걸 잡아. 이렇게 잡았지. 바늘 하나 들어.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했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이렇게인가? 일단 한 바퀴 돌려.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 그 다음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보여줄게. 아씨. 이렇게 했지. 스파이더맨이 된 기분인데.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꽂아.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떠. 이렇게 내려서 여기 있는 걸 떠. 그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지. 이거를 떠. 그래서 여기 사이 있지. 엄지손가락에 걸린 요거 두 개 사이로 이렇게 빼. 요렇게 빼는 거야. 아, 여기다 다시 이렇게 뺐지.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탁 빼. 그다음에 여기 있지. 여기다가 엄지손가락 넣어. 당겨. 그럼 요렇게 두 개가 된 거야. 세 줄 이렇게? 왜 세 줄이 됐니? 얘 이렇게 길어졌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 실 충분해. 너의 목이 강호동처럼 넓지만 두껍지 않다면 가능해. 지겨우시죠? 편집하는 저도 지겹습니다. 19코 잡는데 코 잡는 영상만 40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그거 어렵다고 그랬던 게 틀리면은 풀고 수습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 얘기는 진짜 깨야지. 안뜨기 겉뜨기 할 줄 안다고 그랬지. 아니? 안 되매. 그냥 겉뜨기 안뜨기. 옛날에 해봤지만 아, 다 그래? 까먹었지. 그럼 안뜨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이 순간만 넘기면 근처에 사는 친구를 나의 뜻친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코 한 코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이듯이 가르쳐 봅니다. 이렇게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는 일도 흔한가요? 그런 일도 흔합니다. 그냥 옳지. 어이구 잘하네. 그 다음에 살짝 불쾌한데. 뜨리니. 뜨리니도 아니지. 뜨생아. 뜨개 신생아.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에어컨 거실에 있어요. 겉뜨기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투톤은 안 돼. 여기서 겉뜨기만 계속하면은 쉽게 가고 싶어. 겉뜨기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이거 비슷하게 이런 우퉁불퉁한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아까 봤던 육남매 스타일이 완성될 수 있어. 똑 싸세우는 싫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끼면 돼. 걱정 마세요, 학생. 끼면 천지가 돼요. 개복하는 거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거나. 끼면 돼요, 끼면. 가로로 돼 있으면 안 뜨기고. 얘가 이렇게 위에 가로? 요게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잖아, 얘는. 얘는 사선으로 지나가잖아. 이게 안뜨기고 이게 겉뜨기거든. 이 사선으로 지나가는 애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 따은 머리가 있어. 머리 따은 것처럼. 구분이 가능해? 이 짧은 코 안에서 이게 직선인지 사선인지가? 이 더위에 털실을 두고 막 더위가 싸우면서 목도리 하나 떠보겠다고 삐질삐질. 그 와중에 또 투톤 브리오쉬를 봐버려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용남매 싫다고 막 이러고. 제형적으로 의욕은 앞서는데 아직 손발은 안 따라주지만 의욕은 앞서는 타입. 뭐 어디 지금 그거 그런 거 없는 거니? 없어. 없는 거니? 지금 거기 봐줄래? 아니 아까 내가 봤어. 아까 하면서 다 봤다고. 그래 알았어.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만지작거려봐야 보풀밖에 안 나거든. 그리고 네가 여기서 이 간격을 조절한다고 그게 그대로 있지 않아. 그래. 수업의 열기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잠시 무알콜 맥주와 김부각을 먹으며 한숨을 돌립니다. 로제 떡볶이가 있고 분모자 떡볶이. 로제 떡볶이. 로제 먹고 싶다며. 응. 어떡할 거야? 나는 쌀떡은 싫어. 나도 쌀떡은 난 누들미떡 괜찮은데 이거 자르기가 좀 귀찮지 근데. 가위 있잖아. 가위가 있긴 하지. 응. 가위 쓰기 싫어서. 집에서 먹는 가위 있잖아. 나도 누들밀떡 좋아. 나는 맛은 약간 매콤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매콤한 거. 지금 매운맛이 어느 정도 당긴지를 나도 그래서 몰라서 매운맛은 조금 나도 그건 못하겠어. 그렇고. 토핑이랑 그건 네 알아서 시켜 먹고 싶은 거 튀김을. 접수 대기 중. 이걸 그냥 빼. 여기서. 아 여기서. 얘는 지금 걸었잖아. 어차피. 아 아직 안 걸었구나.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황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설명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이런 상태면은 여기 안으로 이렇게 통과돼서 얘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었으니까 그냥 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뭔지 알겠지? 뭔가 그냥 당겨진 거만 안 건 거고. 파이팅! 자, 약간 그거 같은데 약간 타임 미션 같은 거 있잖아. 이따 5시에 떡볶이를 시키면은 오는데 한 30분 걸릴 거 아니야. 지금 4시 52분이니까. 그럼 과연 30분 동안 얼마나 뛸 수 있을까? 한 단 정도? 나도 그거 예상한다. 나도 그걸 예상한다. 딱 1시간 후에 떡볶이가 도착했고 그 사이에 친구는 고무단을 2단 더 떴습니다. 이날 친구는 2시간 반 동안 1인치 정도의 고무단을 뜨고 나머지 2시간은 먹고 2시간은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목도리에 이어 뜨개옷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좀 뽑게요.